24화 오프닝 멘트. 안녕하세요. 미녀 스파이전입니다. 24화 하이에나 치은 일치 가슴 아픈 간첩 집안 상우. 23화 흑사의 지도 검열. 하이에나를 압도하는 흑사. 지팡이에서 튀어나온 칼날. 임자는 이미 북조선에서 처형 직전에 도망갔던 놈 아니가. 덜덜덜. 칼끝이 하이에나의 목을 겨냥합니다. 국과수에선 치은 분석이 완료됩니다. 국정원 시신 두 구는 치은을 보니까 동일범 소행으로 보입니다. 홍등가에서 윤경을 찾아낸 수사팀. 변태인지 내 신음소리를 녹음해요. 매번 엉덩이를 깨물어요. 가짜 의치 같기도 하고. 윤경의 엉덩이 상처를 체증합니다. 치은이 동일인으로 나오면 몽타주 작업 들어가야지. 대범은 국과수로 질주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제발 잡혀다오. 제발. 국과수 소외의실. 노란 옥비녀를 꽂은 고 박사. 치과 법의학자와 대화 중입니다. 사진 차트를 펼쳐놓고서 대범 팀장과 수호가 들어갑니다. 마 반장도 와 있습니다. 남들 몰래 고 박사에게 윙크를 날리는 강대범. 아무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걸 모르는 눈치입니다. 사진 전송한 거 보셨어요? 이번에 용상 홍등가 윤경씨 엉덩이에서 나온 치아 사진도 동일 인물입니다. 와, 이거 잡으면 끝장이네. 결정적 증거 확보. 그런데 상욱에게 무슨 일이? 모친을 모시고 강남 우리랑 병원으로 갑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그리고 형 정욱과의 통화. 아버지 때문에 안 오잖아. 아버지가 북한 간첩질을 해서 패러다임이 안 바뀌잖아. 아버지가 지은 간첩죄 때문에 내가 아버지 대신으로 그 짓을 좀 대신하고 있다. 분이 안 풀린 상욱. 강화도 외딴 독립 가옥으로 향합니다. 핏불 테리어 2마리. 살기 어린 개 훈련. 후드 모자를 벗은 남자. 자세히 보니 개조련사 상욱입니다. 다 씹어먹을 거야. 이런 지랄 같은 세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녀 스파이전 24화 시작하겠습니다. 미녀 스파이전 24화 하이에나 치은 일치 가슴 아픈 간첩 집안 상우. 국과수 소외의실. 노란 옥비녀를 꽂고 있는 고 박사는 치과 법의학자와 대화 중이었다. 사진 차트를 펼쳐놓고서 잠시 후 대범 팀장과 수호가 들어갔다. 마 반장도 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마 반장님도 오셨어요? 내가 못 올 때 왔나?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경찰 수사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라서 반가워서. 그럼 다행이고.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고 박사에게 윙크를 날리는 강대범. 아무도 대범과 고 박사가 연인 관계라는 걸 모르는 눈치이니 몰래 하는 연애의 즐거움이란 달달함 그 자체였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사진 전송한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저번 김범준 실장을 살해하면서 엉덩이에 이빨 자국을 남긴 범인이 장진우 이사의 살인범과 동일 인물이라고 제가 말했죠? 예. 말씀하셨죠. 이번에 용상 홍등가 윤경씨 엉덩이에서 나온 치아 사진도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야, 이거 잡으면 대박인데. 대범과 수호는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당시 시신 두 구에 박힌 치아 흔적에 대한 본을 떠놓았는데 윤경 씨 엉덩이에 난 치은 자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견입니다. 와, 이거 잡으면 끝장이네. 이놈만 잡으면 조금씩 풀리겠는데요? 범인이 치아가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부정교합에다 치아 크기, 간격, 배열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휴. 일단 우리 국민은 아니라고 추정돼요. 우리보다 의료 환경이 다소 낙후된 중국 접경 지역 사람이거나 북한 주민, 아니면 동남아 사람, 아니면 진짜 집안이 너무 못 살아서 치과 교정을 도저히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그 정도 치아 같으면 보통 교정을 받죠. 이 치아의 주인공은 교정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치아 결과 분석 잘 보관해야겠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말씀입니까? 1979년 미국의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의 경우 기형적인 치아 구조가 사체 살인범의 범인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아, 예. 저번에 들었습니다. 이제 살해의 직접 동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대범이 현장 감식을 주로 다룬 마 반장을 쳐다보았다. 마 반장은 한마디 거들었다. 살인사건이나 방화사건 경우 범행의 동기를 알지 못하면 수사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동기가 뭔지 알아내셨나요? 넓어도 너무 넓어.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사건이니까 원한이라든가 치정이라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고 박사는 자료를 하나 내밀었다. 유류된 담배꽁초에서 용의자의 혈액형을 알아냈어요. 혈액형요? 윤경인가 하는 여자하고 같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꽁초를 수거하는데 성공했어요. 대단하네, 대단해. 범인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럼 B형의 혈액형을 가지고 치아가 아주 못생긴 사람이다? 그렇죠. 마 반장이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추가 정보를 얘기했다. 저번에 같이 잤던 윤경 씨 통해서 몽타주를 작성 중인데. 몽타주? 그래, 그거 필요하지. 범인의 얼굴 그림이 딱 나오는데 이마에 일자 주름이 있는 놈이네. 일자 송금은 들어봤는데 일자 주름은 범털형인데 무전 내용에도 분명 일자 주름이 있는 신장 170cm 정도의 남자라고 했어. 아, 그놈 어쩌면 빨리 잡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만 되면 좋지. 근데 범인 이용했던 차량이나 동선은 아직 안 나오나요? 지금 범행 도구로 강남 리옹 룸살롱 근처에서 사용되었던 택시를 수배 중이고 택시 찾으면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차량 동선을 파악하려고 해요. 근데 택시가 안 나와. 차량 수배 시스템 와스에도 안 나온다고요? 강남 리옹 룸살롱 회식 때 사용했던 택시도 개인 운전하는 분이 일주일 빌려주었다는데 차가 안 잡혀. 국도변 방범용 CCTV도 다 뒤지고 있는데 차가 하늘로 날았나? 땅으로 꺼졌나? 왜 그게 없어? 없을 수가 없잖아. 수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감수사를 해야 하는데 통감이 안 잡혀. 감수사라니? 감수사에는 연고 감수사가 있고 지리 감수사가 있거든요. 모두들 입을 다물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대범 팀장이 거들었다. 그 연고 감수사 제가 범위를 줄여드리죠. 아니, 우리가 해볼게요.
어떻게? 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줄여드릴게요. 범위를 줄여준다고? 어떻게요? 원래는 끝까지 밝히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우리 국정원에서도 현재 수사 중입니다. 뭐가 있어요? 국정원에서 직접 개입한다니 놀라운데. 김범준 이사하고 장진우 이사는 두 분 다 우리 국정원을 퇴직한 전직 고위직 요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말이 되네. 그런데 그분들 국정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건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만 강조하면 수사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어요. 그래도 업무는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대범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상욱은 모처럼 서울에 올라온 모친을 모시고 강남에 있는 우리랑 병원으로 갔다. 국내 최고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많이 한다는 대형 병원이었다. 주치의 장을선 팀장을 만났다. 선생님, MRI 사진 결과 나왔습니까? 우리랑 병원은 MRI 사진이 차원이 틀려요. 이 MRI 사진은 어느 병원에서 찍어 오셨나요? 광동구에 있는 해상병원에서 찍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 사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위별로 나누는 개수가 이 사진은 9등분이라고 하면 우리 사진은 13등분이에요. 한마디로 후졌다는 거죠. 제법 큰 병원인데요. 그럼 어떡하기는요? 다시 찍으셔야죠. 이 상태로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의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주둥이가 쓰레기를 씹었나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말하네. 상욱은 입에서 연방 튀어나올 욕지거리를 꾹 참았다. 성가시지만 다시 허리 아픈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서 좀 떨어진 자매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다. 쌍놈의 새끼들 대충 봐주지 힘든 환자한테 더 힘들게 하네. 4번, 5번은 수술한 지 한 17년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허리는 많이 안 아픈데 여기가 아리고 아파서 마치 칼로 막 삐지내는 것 같아요.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어느 쪽이 더 심하세요? 허리는 전에는 이쪽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이쪽이 더 아파요. 걸을 때는 허벅지가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안 아프세요? 계속해서 잘 못 걷고 아파서 죽겠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허리가 꿋꿋해야 되는데 허리가 많이 굽어져 계시고 MRI 사진을 볼펜으로 짚으며 설명해 준다. 이게 이번에 찍은 MRI거든요. 이 네모 모양이 허리뼈예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것이 물렁뼈이고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 건데요. 여기 까맣게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예. 이것들이 허리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예요. 여기가 큰 신경이 있고 작은 신경이 있는데 여기 시커먼 게 병이에요. 길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왼쪽은 두 군데가 꽉 막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다리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예. 지금 허리가 많이 돌아가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나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허리 부담이 가지 않는 걸로 해서 최대한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저 통로 많이 좁아져 있다고 했잖아요. 풍선 같은 걸로 넓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수고 만들 수는 없어요. 조금 진행을 할게요.
예.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바로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 뒤에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다 다릅니다.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 갈아입으시고, 여기 이렇게 누워보세요. 굽고 휘어진 허리 중심. 그래도 희망이 있으려나? 의사는 검은 비닐 소재 앞치마를 걸치고 수술용 장갑을 끼고 저승사자처럼 섰다. X선 화면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라인을 보면서 큰 주사기를 움켜쥐었고 상욱 엄마는 눈을 질끈 감았다. 병원을 다녀온 상욱은 형 정욱에게 핸드폰을 걸었다.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 않는 정욱. 몇 번을 걸었다. 반복해서. 한참 후에 받는데 전화기를 씹어 먹었냐?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응, 자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전화를 해야 받나? 먼저 걸 수는 없어? 뭐라카노? 오랜만에 전화해 놓고서. 오늘 병원 갔는데 엄마 허리가 더 안 좋대. 장남이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바빠서 그래. 지방으로 탈세자 잡으러 출동하는 거 너도 알잖아. 알지. 주말에는 쉬잖아. 저번 주는 주말에 진사도까지 갔다. 1,300억짜리 탈세자 잡으러. 그래도 전화라도 하든지 휴가 받아서 한번 오든지 해야지. 세금 추징 기동대 얘기 TV에 자주 나오잖아. 이해해라. 이해? 방금 이해라고 했냐? 나는 놀고 먹는 무직이야. 직장이 없냐고. 나도 직장의 메인 몸이라고. 누가 놀고 먹는다고 그랬냐? 나도 대기업 아마존랜드 과장이라고. 10세야. 10세야. 이 새끼가 형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형,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려와라. 나도 틈내서 엄마 데리고 병원도 가고 집에도 왔다 간다. 너, 이씨, 확, 입에 욕 나오게 하네. 아버지 때문에 안 오잖아. 아버지가 빨갱이라서. 아버지가 북한 간첩질을 해서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집이 아주 부끄럽지? 그건 아니다. 뭐가 부끄러워? 내가 안 봐도 내 속이 다 보인다. 참, 시발 말을 해도 개떡같이 하네. 그것도 우리 민족이 다 겪는 아픔 아니야? 역사적으로 남북이 여지껏 전쟁을 하면서 치고받는데. 뭐가 문제냐? 그게 내 잘못이야? 다 정치하는 것들이 개떡같이 정치를 하고 이념과 정파를 이용해서 쪼개지고 개지랄하니까 요 모양 요 꼬라지 아니야? 뭐 거창하게 역사까지 들먹이고 그러냐? 위정자들, 남이든 북이든 권력 쥔 것들이 문제야.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거든. 왜냐고? 권력이 달달하거든. 다들 대가리 숙이고 껌뻑 죽잖아. 네 같으면 권력을 내려놓겠냐? 만백성이 떠받드는 권력을 내려놓겠냐고. 씨바, 십장생아. 내가 동의해. 남북이 다 문제덩어리지. 패러다임이 안 바뀌잖아. 아버지가 지은 간첩죄 때문에 내가 아버지 대신으로 그 짓을 좀 대신하고 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목숨이라도 길게 살려보려고. 나도 그런 게 쪽팔리고 사실 부끄럽다. 뭐가 부끄럽냐? 그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야? 남과 북이 대치하는 쓰리고 슬프고 아픈 역사의 고통 아니냐? 피눈물 나고 아리고 쓰라린 상처 아니냐고. 그럼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야? 그건 아니잖아. 내가 죄를 지었냐? 아버지가 역사의 이방인이지.
근데 아버지는 어디 있대? 이제사 물어보냐? 시방새야. 덜 떨어진 장남 새끼야. 아, 그 새끼. 다음에 진짜 내려간다니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찌꺼리지 말고 기어 내려와라. 와서 사람짓 좀 해라. 알았어. 끊는다. 즉, 끊지 마, 개새끼야. 아버지 죄가 부끄러워서 내려오지 못하는 시방새야. 오늘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 왔는데 앞으로 네가 좀 해라. 알았어. 이번 큰일 좀 해결하면 내려갈게. 미안하다. 끊는다. 끊는다고? 사람부터 되라, 새끼야.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배웠잖아. 윤리 시간에. 띠릭.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런 시방새끼 형이라고 하나 있는 게 나를 힘들고 꼭지가 돌게 만드는구먼. 상욱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왔다. 차를 타고서 어디론가 달려갔다.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대를 꽝 쳤다. 분이 안 풀리는지 한적한 국도길을 따라서 김포 이정표가 나오고 강화도로 들어서는 다리를 지나 한적한 길을 접어들었다. 들어가는 길 옆에는 사유지라는 팻말과 출입을 금지한다고 붙어 있고 파랑색 철망 펜스를 쳐놓아 외부인이 쉽게 들어오기 힘든 구조. 나무숲 사이로 한참을 들어가자 덩그렇게 있는 독립가옥 한 채. 독립가옥이라 쉽게 눈에 띄지도 않았다. 멀리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한적하고 외딴 곳에 위치한 독립가옥. 잠시 후 후드 운동복을 입고 나오는 남자. 마당 잡초 위에 놓여진 징검다리를 따라 건너면서 들어간다. 시커먼 핏불 테리어 2마리가 보이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린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마당 구석 풀숲에서 두꺼운 재료의 개 훈련용 특수 피복을 꺼내 입었다. 소매 부위가 특수 소재로 두툼하게 처리된 훈련복. 각종 개 훈련 기구를 꺼낸다. 그리고 핏불 테리어의 입에다 가져다 댔다. 한쪽 구석에 세워진 쇠기둥. 쇠기둥 줄 끝에는 좋아하는 게 장난감을 끼워 매달았다. 핏불은 익숙하게 껑충 뛰어서 장난감을 물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핏불 테리어. 아기의 힘을 키우는 훈련인 듯 매달리기에 사력을 다했다. 개가 덥석 물자 스위치를 켰다. 원반을 던지기 하듯 빙빙 회전을 시켰다. 강한 원심력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물고 떨어지지 않는 맹견. 이번에는 남자는 개 목줄을 단단히 채웠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긴 막대기로 밀고 살짝 때리며 흥분시켰다. 눈에 불을 켜는 핏불. 남자와 핏불 테리어 사이에 일어나는 팽팽한 긴장감. 더욱 눈에 불을 켜며 하얀 이빨을 으르렁거리는 맹견. 단단한 근육질을 가진 호전적인 투견. 개 목줄을 끊고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기세다. 남자가 더운지 후드 모자를 벗어 뒤로 넘겼다. 땀을 훔치면서 뒤돌아서는데 자세히 보니 개조련사 상욱이다. 다 씹어먹을 거야. 이런 지랄 같은 세상. 24화 엔딩 멘트. 미녀 스파이전 24화. 하이에나, 치은, 일치, 가슴 아픈 간첩 집안 상욱 여기까지입니다. 국과수 소외의실. 치과 법의학자와 대화하는 고 박사. 대범 팀장과 수호가 들어갑니다. 마 반장도 함께. 남들 몰래 윙크를 주고받는 대범과 고 박사. 몰래 하는 연애의 달달함. 이번에 용상 홍등가 윤경 씨 엉덩이에서 나온 치아 사진도 동일 인물입니다.
와, 이거 잡으면 끝장이네. 김범준 실장, 장진우 이사, 그리고 윤경. 세 곳의 치은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범인이 치아가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부정교합에다 치아 크기, 간격, 배열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1979년 미국의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의 경우 기형적인 치아 구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혈액형 B형, 이마에 일자주름, 신장 170cm 정도, 몽타주 작성 중. 김범준 이사하고 장진우 이사는 두 분 다 우리 국정원을 퇴직한 전직 고위직 요원입니다. 국정원의 직접 수사, 보안 기밀. 한편 상욱은 모친을 모시고 강남 우리랑 병원으로 갑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MRI 사진 다시 찍기. 이 네모 모양이 허리뼈예요. 여기 까맣게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이것들이 허리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예요. 풍선으로 통로를 넓히는 시술. 검은 비닐 소재 앞치마를 걸친 의사. 큰 주사기를 움켜쥡니다. 눈을 질끈 감는 상욱 엄마. 병원을 다녀온 상욱. 형 정욱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는 정욱. 몇 번을 걸고 나서야 오늘 병원 갔는데 엄마 허리가 더 안 좋대. 장남이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바빠서 그래. 지방으로 탈세자 잡으러 출동하는 거 너도 알잖아. 아버지 때문에 안 오잖아. 아버지가 빨갱이라서. 아버지가 북한 간첩질을 해서 그러잖아. 그것도 우리 민족이 다 겪는 아픔 아니야? 권력 쥔 것들이 문제야.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거든. 패러다임이 안 바뀌잖아. 아버지가 지은 간첩죄 때문에 내가 아버지 대신으로 그 짓을 좀 대신하고 있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쓰리고 슬프고 아픈 역사의 고통 아니냐? 내가 죄를 지었냐? 아버지가 역사의 이방인이지? 띠릭. 전화가 끊어집니다. 이런 시방새끼 형이라고 하나 있는 게 나를 힘들고 꼭지가 돌게 만드는구먼. 씩씩거리며 집을 나온 상욱. 차를 타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운전대를 꽝 칩니다. 분이 안 풀리는지. 한적한 국도길. 김포 이정표. 강화도로 들어서는 다리. 사유지 팻말. 출입 금지. 파랑색 철망 펜스. 나무숲 사이로 들어갑니다. 덩그렇게 있는 독립 가옥 한 채. 멀리게 짖는 소리. 후드 운동복을 입고 나오는 남자. 시커먼 핏불 테리어 2마리. 하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립니다. 두꺼운 게 훈련용 특수 피복을 꺼내 입습니다. 각종 게 훈련 기구. 핏불 테리어의 입에 가져다 댑니다. 쇠기둥에 매단 장난감.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핏불 테리어. 빙빙 회전. 강한 원심력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맹견. 긴 막대기로 밀고 살짝 때리며 흥분시킵니다. 눈에 불을 켜는 핏불. 팽팽한 긴장감. 호전적인 투견. 후드 모자를 벗는 남자. 자세히 보니 개조련사 상욱입니다. 다 씹어먹을 거야. 이런 지랄 같은 세상. 치은 완벽 일치. 몽타주 작업 시작. 국정원의 직접 수사. 그리고 상욱의 비밀. 간첩 집안의 아픔. 아버지 대신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욱. 강화도 외딴 독립 가옥. 핏불 테리어 훈련. 상욱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25화에서 더 큰 비밀이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